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1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장 이후 2주 만에 펼쳐지는 토요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총 13개 경주의 서울 경마 진행이 되고요. 제주 경마 6개 경주 치루어집니다. 자, 작년 가을에 낙마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경주를 떠나 있던 리딩 자키 문세영 기수가 이번 토요일부터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기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를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긴가민가한 마필들을 더욱더 미궁 속에 빠뜨리는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좀 더 분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을 듯합니다. 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카빙 크로스가 눈에 띄네요. 직전보다는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직전에도 그렇게 외곽 돌고도 걸음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제법 걸음을 보였다는 거죠. 일단 손에 들어오기 시작한 말의 스피드는 직전 경주에 기대면서도 보여줬던 그 스피드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 A to Z의 인코스 진입과 장구 변화로 인한 마필의 전력 안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힘한 배 마지막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6번 세네스퍼트가 다시금 적정거리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자, 6번 세네스퍼트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승급전 무대에서도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초반에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다시금 1순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전개 유리마, 선행마 11번 검포 말씀드리고요. 11번 검포를 제외하고는 발빠른 선행마도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다시금 이 선에서 최적화된 선입전이 기대가 되는 8번 머니실크가 되겠고요. 우선 5번 스피드고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본인이 채찍을 맞지 않고 스스로 뛰면서 레이스를 유도해 간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 힘이 붙어가는 모습 자체가 이번 경주 훈련 시의 활기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믿음을 실어볼 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 강공 기대 한마디로. 4번 당찬바람에 대한 기대치고요. 11번 드림걸스 역시 직전 경주에 좀 작은 마체 치고는 무리 속에서 좀 고전을 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수월하게 외곽에서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 1등급 무대 승급전에 5kg 감량 52의 부중이라면 1등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9번 흑전사가 되겠고요. 컨디션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이번에 정상주기 1800m도 일단 입상 전력도 있기에 10번 강토마의 선정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8번 울트라펀치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말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이미 승급전 1800m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휴장 첫 스타트 1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미 단거리 보여준 능력, 검증받은 전력도 있는 가운데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에게도 좀 관심을 두셔야 하겠습니다. 과연 신마 중에서는 어떠한 말이 즉시 전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토요일 첫 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명절을 쐴 이후에 첫 번째 경주 토요일 1경주입니다. 확실히 휴장 이후에 그 패턴들도 많이 달라져 있는 양상입니다. 휴장 동안의 경주료가 폐쇄가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훈련이 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들의 컨디션 자체에 크게 이상은 없어요. 물론 주로 훈련에서 이제 바퀴스 체킹하고 스포 몇 번 막 이런 거 중요시하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말들의 컨디션 변화, 활기 변화에만 일단 힘이 찼는지 여부와
활기 쪽에 중점을 두신다면 보다 편하게 말들을 관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1경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구도는 인기마 접전 구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무엇보다 1번 게이트 차지하고 있는 아이스펀치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 교체가 얼마만큼 말의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당일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전력이고요. 데뷔 전부터 이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선행을 나섰던 전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 다이아키라는 그 당시 우승을 했던 말이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이끌어가면서 흐름을 굉장히 느리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펀치 입장에서도 흐름이 좀 느리다, 주로가 좀 무겁다라는 판단 하에 추진 반응이 조금 늦어서 오히려 심판실에 한번 불려갔다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차지했었던 전력이고 그 이상의 걸음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는 1번 아이스펀치의 게이트 2점은 이번 경주에서 매우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위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1번 아이스펀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시 2위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말들의 입지가 다소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들을 11번 럭키석포, 6번 천지울림 등의 말들을 배제를 마냥 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말들 역시 1200m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 혹은 힘이 더 붙은 걸음의 신장세 등등의 이유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11번 럭키석포가 선행에 실패했다. 직전 경주에 1300m를 선택했던 이유가 느린 흐름에서 선행 확실하게 잡고 데뷔전에서의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1200m 나쁘지 않고요. 이미 순발력은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외곽으로 밀린 것도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11번 럭키석포 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6번 천지울림 역시 데뷔전 치른 이후에 골마겸으로 휴양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휴양 이후에 확실하게 회복을 해놓고 힘은 더 붙은 걸음으로다가 지금 훈련을 양호하게 소화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어서 6번 천지울림의 가능성까지는 봐주셔야 되겠죠. 이 말들 11번 럭키소포가 선행에 실패했다라든가 6번 천지울림이 추입 타이밍을 잡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이죠. 5번 올드블레이드의 앞선 공략이 주요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소 흔들리는 듯한 주행을 보이면서 주행 심사를 통과했습니다만 가속이 다소 늦게 붙는 유형이라 늘어난 거리가 더욱 유리할 전망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직전에 공히 데뷔 전부터 입상을 했던 1번 이 아이스펀치 11번 럭키석포가 보여준 걸음에 또한 액면의 능력, 전력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그중에 1번 아이스펀치는 김지영 의원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죠. 반태무 늦발 이후에도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월등하게 승화 스피드 발휘 선행을 잡아냈고 다소 이제 무리한 전개 운영이었는지 직선 초입에서 약간 스퍼트 시점이 늦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2착 심판실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 복귀하자마자 바로 1경주부터 상당히 또 인기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 기승하고 있네요. 11번 럭키석포 거구의 체격 조건의 스피드도 좋고 직전에 단독 선행 1순 13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여기에 신마 중에서는 5번 올드블레이드가 충분히 데뷔 전부터 가능성을 엿보일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결론이 날 경주로 평가가 되네요. 자, 1경주는요. 바로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직전보다는 좀 더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번 아이스펀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 상당수가 눈에 띄는 가운데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한두의 마필이 이번에도 상당히 능력 발휘하기에 좋은 편성을 만난 듯합니다. 바로 그 말은 3번 퓨처 파이어입니다. 데뷔 초에는 두 차례 경주 모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졸전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힘들어찬 면모를 보이면서 직전 경주는 아예 선행을 받아 1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힘차가는 면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직전에는 초반 순간 스피드까지 상당히 보강이 되면서 선행 1순 압승을 거뒀죠. 이번에 승급전에 자, 맞상대 마필들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 구도고 초반에 빠른 말이 한 2번 블루 대전 정도로 평가가 되지만 이 3번 퓨처파이어가 초반에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구도이고 만에 하나 여타의 마필에게 선두 자리 내주더라도 이 선에서 수월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퓨처파이어 승급전에서도 재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듯합니다. 3번 퓨처파이어를 중심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도전권들 현등급에서 계속해서 아쉬운 전력을 남겼던 자 6번 광야 불기둥을 필두로 7번 라운제임스 여기에 11번 바람의 미소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6번 광야 불기둥은 올해 6살 접어든 앞말인데 계속해서 이제 부진한 면모를 보였죠. 하지만 직전 경주 분명 맞상대 강하고 빠른 편성 구도 속에서도 4차까지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입니다. 당시 앞선 빠른 흐름에 삼선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따라붙으면서 직선에서도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직전과 유수한 선두 앞선 페이스가 예견은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요. 뭐 3번과 2번의 앞선 빠른 말 제외하고는 초반 2선 형성할 수 있는 스피드형 마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리 잡기도 소홀해진 가운데 6번 광야불기둥의 그 순위 상승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구도고요. 7번 라운제임스도 계속된 부진 끝에 직전 경주 1700m 출전 당시 4차까지 했는데 저희 말도 출발 이후에 앞선 빠른 흐름 충분히 선두 가는 스피드를 보유한 가운데 직전에 코너 4개짜리 1700m에서도 제법 선전을 펼쳐 4착을 했던 말입니다. 거리 내린 1300m고요. 역시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7번 라운제임스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올려붙일 수 있는 말은 바로 11번 바람의 미소죠. 최근 계속해서 선두 빠른 페이스에 타이밍이 늦어 아쉬운 입상 실패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날카로운 끝걸음에 여력을 남긴 만큼 자,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 11번 바람의 미소가 종반 역습에 성공할 수 있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자, 승급전에서도 편성 잘 만났고요. 자,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펼쳐낼 3번 퓨처파이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경주 힘이 차기 시작한 3번 퓨처파이어가 뭐 승급전이라고 해서 주춤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들 뭐 11번 바람의 미소의 마지막 역습, 7번 라운제임스의 직전 선행 이후 거리를 줄여 도전하고 있다는 부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대목이 되겠고 6번 광야 불기둥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21조의 마방의 그 특성답게 선행 일변도였던 모래를 안 맞아야 뛰었었던 광야 불기둥을 이제는 추임마로서 확실하게 변모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입 탄력이 얼마만큼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추임마보다는 그래도 앞선을 공략하는 말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블루 대자연이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어난 거리라고 해서 이 말이 주춤할 이유는 없는 것이 이미 늘어난 거리 1200m까지는 입상 경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느려진 흐름이라면 오히려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이번 블루 대자연의 선행 기습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를 합니다. 데뷔 후 딱 2번의 입상이 자 1200m 선행 강공 작전에 주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나 지난 9월 20일 날 이제 관절염 발병 이후에 계속해서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훈련 강도도 높이지 못한 가운데 자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뭐 선행을 받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3번 퓨처파이어의 압박을 얼마만큼 이겨낼지에 대해서 살짝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훈련 강도가 좀 약한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좀 당일 상태, 예시장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서울 4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3번 퓨처파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최근 현등급에서 다소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이 이번에 편성 잘 맞나 입상한 자리 꿰찰 수 있을 듯하고요.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이 7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경주입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 솔직히 미워도 다시 한번 노려봐야 하는 말들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이 말을 또 추천을 하다니 라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4번 매니스탠드를 먼저 추천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너무 아쉬웠죠. 초반에 압제를 당합니다. 그 압제로 인해 하위권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고 이 말은 하위권에 밀려났고 중속을 활용해서 올라오려 하였으나 앞선의 흐름은 워낙 빨랐던 두 마리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결승선까지 골인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니스탠드 입장에서는 초반 출발 압제가 굉장히 뼈아팠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시의 모습이 직전과 사뭇 다르기에 물론 직전보다 빠른 상대들, 아주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 수 있는 상대마가 지금 5번 금화키튼 한두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매니스탠드 입장에서는 직전보다 한결 좋아진 그 훈련 강도, 직전보다 약해진 상대들 도저히 놓칠 수가 없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빠릿해져 있고 매니스탠드가 직전에 압제 때문에 밀려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기습 선행도 시도를 했었던 기본 순발력이 결코 밀리지 않는 전력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적어도 5번 금화키튼의 선행을 내주고 그 바로 옆에 뒤에 자리는 선점에 나갈 수 있을 4번 매니스탠드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매니스탠드가 앞말이라서 5번 금화키튼이 축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화키튼이 보여주고 있는 기록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훈련 강도는 지금 이번 주 주로 훈련에서의 훈련 강도는 높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25일 동안 훈련을 한 전력이 있죠. 길게 꾸준하게 훈련을 하면서 말의 체력을 완성시키는데 주력을 한 상태입니다. 금화키튼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체력 보강에 성공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의 게다가 단독 선행 찬스예요. 이 금화키튼의 선행을 제압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압박을 한다면 딱 한두죠. 역시 직전 방송 추천에서 추천을 드렸던 전력입니다. 8번 골든제이가 가세를 합니다. 그 외에는 앞선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전력이 전무하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붙어보는 추천 경주이기 때문에 5번 금화키튼의 선행력 인정. 8번 골든제이는요. 직전 경주 제가 이제 경마 김지영 채널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발을 바꾸지 못하는 약점. 개인대 자상 때문에 발을 못 바꿀까 봐 직전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백 여파를 극복하지 못한 채 발을 바꾸지 못하면서 물러앉았습니다. 그나마 발을 바꿨기 때문에 순위권 6위권에는 안착을 했던 골든제이인데 이번에는 직전에 그 공백을 극복하는 훈련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서 8번 골든제이가 금화키튼 옆에 붙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1번 다행이다는 4번 매니스탠드의 뒤를 이어서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력으로서의 전개 이점을 인정하면서 우선적으로 훈련 시 확실히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4번 매니스탠드의 선입력에 방점 찍고 꼭 붙어서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확한 전개 추리 분석으로 인해 그야말로 빈틈없는 추천 4두의 마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두권 정확은 5번 금화키튼, 여기에 8번 골든제이, 2선에서 유리한 전개 4번 매니스탠드, 특히나 4번 매니스탠드가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입상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작년 9월 달에는 비상등이 이끄는 그 빠른 흐름을 이겨내고 최단거리 입상을 했었던 전력이 있었죠.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직전에는 출발 시
방해받고 그야말로 초반 전개가 꼬여버리는 바람에 앞선 두 마필을 마지막까지 제쳐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고도 3착을 했던 4번 매니스탠을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선수 입장으로는 1번 다행이다도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셨고요. 자, 여기 한두 더 꺼내보자면은 9번 안양제규어가 눈에 띄네요. 직전에 3착을 하고 이번에 5등급 무대 승급전 나서는데 자, 직전 경주도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다소 타마필에 방해받고 초반 전개가 후미인 코스 쳐져가지고 불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은 상당히 역시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남겼고 이미 최단 거리 1000m도 추입으로 입상했던 전력이 있는데 자, 이번에 3.5km 감량 혜택에다가 자, 1200거리 요 9번 안양제규어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체가 작기 때문에 감량 이점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직전에 함께 뛰었었던 럭셔리 캡틴이랑 테라스피드 그 말들도 앞선에서 그대로 버텼던 경주였거든요. 그 말 못 잡아냈습니다. 앞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잡아내기 힘들다. 자력 입상은 힘들다라고 보는 안양제규어가 심지어는 승급전이에요. 글쎄요. 저는 메리트 없는 경주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자, 이번에야말로 미어도 다시 한번 편성 잘 만났죠. 흐름도 좋고요. 4번 매니스탠드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선두 선의권에서 마지막까지 이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또한 컨디션 좋은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휴장 후 첫 번째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의 성장세가 뚜렷한 5등급 암말들이 대거 출전한 1200m 레이스입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이 될 듯하고요. 선두 서리권도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될 텐데 그런 가운데 마지막까지 좋은 능력 발휘할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자, 그 내용도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국산 5등급 안마란정 경주. 이번 주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1200m 경주가 상당히 많죠. 이제 전략적 거리 선정으로다가 계속해서 1200m 거리는 자주 종종 눈에 띌 전망인데요. 1200, 1800m 두 거리가. 자, 이번 8경주 안마란정 경주이다 보니 선두권 공략해 나올 수 있는 말들 그리고 직전 안말 경주에서 선전을 했었던 말들까지 모두 한데 뭉쳐서 대혼전을 이루는 구도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입니다. 1번 월드 비욘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월드 비욘드는요. 직전 경주 직후에 골마겸 치료를 받죠. 그 골마겸 여파 때문이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외에도 당시에 진로도 상당히 불편했어요.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던 사실 굉장히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한두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던 불편했던 진로 여파도 있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글로리번에게 목차로 3위를 2등자를 내주는 그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골마겸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은 완치된 상태입니다. 당시 골마겸에 대한 그 밸런스 조정을 위해서 블루본드 편자를 착용을 하고 출전을 했고 그 편자에 대한 적응기는 끝낸 상태고요. 이제는 눈가면 착용으로 좀 더 주행 안정화, 눈가면은 오른쪽만 끼었었단 말인데 눈가면 오른쪽 대신에 전체를 다 눈가면을 착용을 함으로써 주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출전하고 있는 1번 월드 비욘드. 문세영 기수로 바뀐 한 장도 무서워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주마입니다.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승급전의 6번 대승퀸, 선행 시도할 수 있는 5번 사이킥 부스, 직전 경주 선전했죠. 선임력 좋은 4번 캠프턴치 등이 입상권을 도전해 나올 전망인데요. 6번 대승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결국은 2등과 3등, 3등으로 승급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계속해서 이기기 힘든 상대들, 너무 빨랐던 상대들을 만났던 게 아쉬운 대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순발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냥 선두 자리를
빼앗기면서 운영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번 사이킥보스가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편성의 혹이다라고 봤을 때 좀 더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힘 안배를 할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성적 기대해 볼 수 있겠고 4번 캠프터치는 저기만장이죠. 저기만장으로의 교체가 캠프터치가 지금 레이팅이 좀 이렇게 플레이팅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만회하고 상쇄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수 있을 복병 전력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그 어려운 전개를 펼치면서 통원의 목차 3착을 했던 1번 월드 비욘드,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문세영 기수의 기용 훨씬 더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중심마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직전에는 좀 볼의 민감성을 보이며 3, 4코너에서 외측으로 기다리는 악벽까지 노출하며 좀 아쉬운 전개 운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지영 위원의 설명대로 적절한 승인 장구의 착용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편성도 잘 만났고 상태도 좋다.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승급전 나서는 6번 대승퀸이 이번에 승급전 무대에서도 최근에 좀 아쉬운 3착 3착이지만 맞상대 빠른 선두 흐름에서도 적응 능력을 충분히 배양하고 있기에 감량 혜택까지 더불어 6번 대승퀸의 선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5번 사이킥보스가 여기서는 또 단독 선행이죠.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9번 비루투스가 있습니다. 당일 은근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로 충분히 평가가 되고 있고요. 1300m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는 안말편성 파워타워가 이끄는 페이스에 선두 외곽 최선 역주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다 와서 덜미를 잡히는 목차 3착의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 경주 5번 사이킥 보스가 이끄는 페이스 최선 2, 3선, 2선 외곽에서 직전처럼 응수할 수 있겠고 거리 내린 1200m 이 9번 비르투스도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김지영 위원 9번 비르투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민병철 위원이랑 이제 복병마 추천 경주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민병철 위원의 추천대로 8경주를 복병마 추천 경주를 했어도 손색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혼전이기는 합니다. 혼전이기는 한데요. 9번 비르투스를 추천해서 배제한 결정적인 이유는 외곽에서 과연 직전처럼 선행을 편안하게 나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때문이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솔직히 당시 이 경주도 제 방송 추천 경주였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죠. 당시 2위를 차지했던 파워타워 U1 했습니다. 선행이. 그러니까 단 2두의 선행마에 선입을 했던 말에게 덜미를 잡혔던 그런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덜미를 잡아낼 수 있는 1번 월드비욘드도 존재를 하고 있는 데다가 본인보다 빠른 선행말들도 인코스의 즐비한 편성, 비르투스가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네요. 네, 서울 8경주 5등급 안말 레이스는요. 게이트드 안쪽에 들어왔고 이번에 직전에 통원의 목차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유리한 경주 여건으로 극복해낼 1번 월드 비욘드를 중심으로 도전권 저희가 설명해드린 복병 전력들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10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능력의 성장세를 보이고 단거리 충분한 재기량을 검증받은 마필들이 몇 두 출전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우선 눈에 확 띄는 마필은 6번 마이티 고저. 작년 10월 19일 날 데뷔전 경주 빠른 흐름에 시종 2선 외곽을 돌고도 압도적인 결정력,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그 다음 경주가 지난 11월 달에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였죠. 과천의 2세 최강자들이 출전했던 레이스에서는 늪발, 추돌 여파, 또 코너 외곽 기대는 악벽 여러 가지 악재를 노출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래서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죠. 외측으로 사행해서. 하지만 1월 3일 날 주행심사 시에는 아예 선두 장악에 나서
마지막까지 여유 있게 능력을 선보여 주행 심사 치루었던 마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행이 뚜렷이 안정화된 모습. 자, 이번에 결하는 큰고리 제갈 승인장구 착용도 했고요. 자,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를 보였던, 또한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이 뚜렷했던 6번 마이티고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압도적인 추입으로 최단거리 입상한 10번 나는 스타를 필두로 자, 공백 이후 출전하는 5번 황표마와 안쪽에 1번 Something Expect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10번 나는 스타는 데뷔전 최단거리에서는 아쉬운 오착이었습니다만 직전 경주 당시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편성 안말 경주에서 당시 인코스 후미에서 모래마크 전개를 펼치면서도 마지막까지 상당히 좋은 근성으로 입상을 했죠. 망사눈감을 직전부터 착용하여 모래 민감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이었는지 직전에 변화를 보였단 말입니다. 최단거리 1000m 앞선 무너진 상황에서 종반에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선보였었고, 이번에 늘어난 1300m도 더 유리해 보입니다. 10번 나는 스타 재차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 5번 황표마가 이미 작년 5월 달에 1300m 거리를 당시 단독 선행을 나서며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이후에 좀 부진했고 공백이 좀 길었죠. 자, 지난 1월 3일 날 이 주행 심사 시에는요. 질주성의 변경을 도모했는지 초반에 자리 못 잡고 후미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따라가며 마지막에 추입으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 단순 선행 질주성에서 약간 변형을 주면서 질주성의 그 다채로움까지 장착한 말로 보입니다. 이번 안쪽 1번 Something Expect와 함께 초반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1번 Something Expect를 보내놓고 따라가도 주행 심사시 보여준 그러한 전개 운영 능력이라면은 이번에 복귀전에서도 기대치를 가져볼 5번 황표마가 되겠고요. 자, 안쪽에 1번 Something Expect가 직전 경주 미러 선행을 나서 마지막까지 최선 역주를 펼친 끝에 반마신차 3착했던 말이죠. 당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선행이라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 3착했던 1번 Something Expect가 이번에 코스 2점에 강공 선행 작전까지 다시금 주요할 듯합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0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전혀 컨디션 하자 없고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6번 마이티고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훈련 상태 좋은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 저도 응원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도 추천을 드린다면 이 4두의 말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도다라고 보이고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 저는 1번 Something Expect를 조금 더 순위로 끌어올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말들에 대한 이견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1번 Something Expect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말들은 약점들이 있거든요. 거리 경험이 없거나 부중이 너무 높거나 그런 점에서 고려해 본다면 데뷔전부터 1300m에 도전을 했었던 11번 트윈제트, 물론 너무 빠르고 강한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고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는 해볼만 하다라고 보이는데 11번 트윈제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좀 더 실전 경험을 해 나가면은 분명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거구의 체격 조건에 주폭도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전력을 입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빠른 흐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항상 타이밍이 늦어 후미에서 살짝 끄끄럼의 여력만 보이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선두 선위권에서 결론이 날 경주로 평가가 됩니다. 차후에 좀 느린 경주, 앞선이 좀 약한 편성에서 이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10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편성 잘 만났고 전개도 유리하죠. 6번 마이티 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도전 세력 중에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다수 입상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현 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입니다만 이번에 변화 보일 말 또한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까지 다수의 세력들이 입상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혼전 경주 11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렇게 혼전경주만 골라서 분석을 하고 했는지. 근데 재밌으니까 혼전경주의 그 매력이 또 있겠죠. 1300m 경주, 이번 경주는 선행부터 추위까지 전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 한데 뭉쳐서 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전개에 함부로 장담하지 않으면서 접근하겠고, 그 중심에 6번 우대룡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면서 스타트합니다.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대룡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던 것이 페인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우대룡이 가장 멋있었을 때는 직전에 입상을 차지할 때의 모습이죠. 당일 정말 엄청난 강풍이 불었던 날입니다. 그 결승선 맞바람을 이겨내면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구도였기 때문에 당시 기록 자체도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던 하루였어요. 안말입니다, 우대룡. 그 강풍 이겨내고 선행 못 가고 외곽 돌면서 선입권 경합 이겨내고 차지했던 입상. 적인 기수와의 호흡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현재의 훈련 내용까지 6번 우대룡이 갖고 있는 근성이라고 한다면 전개 자유 이점, 선행과 선입이 모두 자유로운 그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적절한 편성 혹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10번 한일달빛, 1번 Something Nobody Know, 7번 Complete Kingdom 등의 말들을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추천드리는 말들의 특징 딱 보이실 겁니다. 선행마 아닌 말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행이어도 좋지만 선행을 못 나서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전개 이점상 선입을 구사할 수 있는 전력들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10번 한일달빛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굉장히 빨랐던 레이스였죠. 컴플리트 얼른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캡틴, 컴플리트 캡틴이 이끌었던 그 레이스 속에서 캡틴의 그 추임력을 함께 응수하면서 올라왔었던 그 외에 다수의 선행말들이 모두 무너졌었던 힘경합 속에서 하지만 한일달빛 자체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힘이 붙으면서 자력 입상을 추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훈련 컨디션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라서 외곽으로 밀려 있어도 한일달빛 고유의 외곽 감고 올라오는 선입력 기대해 보겠고요. 1번 Something Nobody Know는 직전 경주에 내심 선행을 나가기를 바랬는데 선행을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 차분하게 응수를 하다가 차분하게 순위가 밀렸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레전드스톰을 무시하면 안 되죠. 아니면 오히려 거기에 겁을 먹었거나. 그러나 이번 경주에서는 Something Nobody Know가 자기 스스로 선의권에서의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6번 우대룡도 선행을 나설 수 있지만 4번 나라라일이 선행마고요. 7번 컴플리트 킹덤도 첫거리 도전이니만큼 선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선의권에서의 응수 가능한 1번 Something Nobody Know 가능성 열어두면서 승급전 7번 컴플리트 킹덤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11경주 혼전입니다. 그 중심만은 6번 우대룡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9월 7일 날 태풍이 상당히 많이 심하게 불었던 날이죠. 맞바람 맞고도 외곽 돌고 입상을 했던 직전에는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힘한 배가 덜 된 가운데 적인 기수가 아닌 상황의 졸전이었다. 그럼 이번에는 임기영 기수의 기용 6번 우대룡 중심마 강조해 주셨습니다. 승급전 날서는 7번 컴플릿 킹덤도 요 편성에서는 강공 선행 작전까지도 가능해 보이기에 승급전 무대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8번 교령독수가 있습니다. 역시 최단 거리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에 승급전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도 있었습니다만 착지 분량이 났죠.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훅이 쳐진 것이 페인.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초반 정규부 잘 풀어내는 문세영 기수고 8번 교령독수도 이 편성에서는 기대치를 가져볼 듯한데 김지영 위원 8번 교령독수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령독수가 직전에 페인이 물론 늦발을 한 것도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인 것도 있습니다. 승급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페인은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문세영 기수로의 안전교체가 이 말을 선행으로 이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 문세영 기수가 우승을 차지할 때 당시에 이미 선입을 했던 전력입니다. 새삼스레 선행을 나갈 이유는 없고요. 1300m 거리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경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전력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혼전 레이스 11경주는요.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말이죠. 6번 우대룡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900m 혼합 2등급 8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2경주는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장거리 1900m죠. 자, 4번 레이먼드가 1700m, 1600m 3등급 무대 연투를 이어가다가 승급전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 단촐한 편성에 초중반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장거리 레이스도 선두 선입권에서 페이스를 이끌어 나가면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에게 높은 관심이 가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상대적으로 안쪽 들어왔고 빠른 말이 7번 흥복드림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 4번 레이먼드 최선 2선에서 최적화된 전개까지 가능하게 장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듯합니다. 4번 레이먼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역시 종반에 한 발 우수한 추임 능력을 갖춘 마필들이죠. 5번 황금비상, 3번 제왕의 별 여기 앞선에서 레이스 풀어낼 7번 흥복드림입니다. 5번 황금비상은 작년 5월에 2000m 거리까지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자, 1800m 출전에 초중반 항상 못 뒤처진 전개 속에 타이밍 늦어 아쉬웠습니다만 계속해서 걸음 여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주 단순한 편성에 이제는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 역시 마지막 한 발 쓰는 데 있어서 5번 황금비상이 충분히 직선에서 역습이 가능한 편성 구도로 보입니다. 3번 제왕의 별이 직전의 승급전 무대에서는 자, 출발 시 자리 잡는 과정에서 1코너에서 방해도 받았고 원하는 선점 자리 위치 하지 못한 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직전의 승급전이라는 부분 또한 풀게이트 편성에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 단촐한 편성에 게이트도 안쪽이고요. 1800m 멋들어진 추입으로 11월 달에 우승했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장거리 검증마저 3번 제왕의 별이 되겠고요. 자, 전개가 잘 풀려야 그리고 펼쳐진 전개 양상에 따라 기복은 보입니다만 이 7번 흥복드림도 이미 현등급에서 작년 9월에 1800m 입상 전력이죠. 역시 단순한 편성이기 때문에 7번 흥복드림이 최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결 전개 이점을 살릴 7번 흥복드림까지 강조드립니다. 결국 서울 12경주는요.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상당히 수월해졌고요. 1900m 거리 4번 레이먼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1900m라는 거리 자체는 1700m하고 양상이 다르죠. 1700m는 중거리에 속하는 거리가 되겠고 1900m 정도부터는 이제 장거리라고 분류를 할 수 있어서 거리 적성이 맞는 말들 위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3번 제왕이별 동의하고요. 7번 흥복드림도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이고 복병으로는 저는 2번 문학타이거의 선행 강공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6번 소중한 만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중한 만남도 이미 장거리에 대해서 검증이 끝난 전력으로 판단이 들고 가장 좋은 전개가 선입 전개거든요. 레이먼드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6번 소중한 만남은 어떤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작년 9월 달에 한번 소개해 드렸을 때 1400m 입상을 했었던 전력인데 직전에 빠른 흐름의 단거리 1200m는 심각한 늦발을 했죠. 발주대에서 안 나왔어요. 후미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올려붙였는데 발주는 발주 훈련 시에는 발주가 매끄럽게 이루어진 모습이 포착은 되었습니다. 자, 늘어난 거리 1900m 경험도 있고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는데도 썩 문제 없기 때문에 6번 소중한 만남까지도 이 복병 가치는 있다. 무시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싶네요. 네, 12경주는요. 자, 늘어난 거리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릴 4번 레이먼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3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마지막 경주 토요일 혼전 레이스입니다. 저마다 자력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불안한 인기마도 상존하는 레이스입니다. 당일 인기마 저희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혼전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일단 7번 바램 이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해요. 4번 고고비도 그렇고. 하지만
숨어있는 복병 전력들, 요 편성에 노리고 출전하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 요 13경주에 멋들어진 복병마, 알토란 같은 전력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는 직전에도 사실 바램을 복병마 추천경에서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당일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이제 추천을 드리기가 겁이 납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의 복병 8번 문학보스 추천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직전에도 추천을 드렸던 전력이에요. 문학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분명히 저평가된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은 선행 일변도 혹은 선의권에 반드시 자기 자리가 필요한 그런 유형의 전력이 아닙니다. 직전 경주에 정말 3위, 3복승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했었던 상황인데 아쉽게 반마신 차로 밀렸었던 전력. 이번 전개자유 임을 승급전에서 이미 입증을 해낸 전력이라서 이번 경주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유리해질 8번 문학보스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직전에 빠른 흐름에 3등급의 승급전 1200m 거리 4착을 했는데 큰 2위와 큰 착차는 없었죠. 빠른 흐름에 충분한 적응 능력을 현등급에서 배양했던 8번 문학보스를 김지영 의원은 복병같이 높은 말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민병철은 6번 맨하튼 뮤직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4등급 시절에 선행 선입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살려 두 차례 연투를 이어간 가운데 직전 경주 승급전 3착을 했죠. 당시 쾌한 예봉선이 이끄는 페이스에 자, 이선회가 따라가며 은근히 3착까지 적응 능력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역시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 옆편성에서는 안쪽에 2번 마이오쿠가 선두 장악에 나설 듯한데, 자, 이 선에서 수월하게 자리를 잡고 최선 역주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다가 상태감도 썩 나쁘진 않기 때문에 51.5의 유리한 무중 6번 맨하튼 뮤직을 복병같이 높은 발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결국 자,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당일 부각받는 인기마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특히나 김지영 의원이 설명해드린 8번 문학보스, 민병철이 강조드린 6번 맨하튼 뮤직 꼭 기억하셨다가 승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이 토요일 서울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휴장 이후 처음으로 펼쳐지는 경마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주 상당히 이변의 소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매경주 인기마보다 이제 복병 전력 충분히 알토란 같은 전력들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신다라면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일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